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 수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해와 달리 9월에 지급했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 앞당겨서 8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 그리고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 요건, 가구원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그 외 근로장려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가구원 구성이 단독 가구일 때는 150만원, 홀벌이 가구일 때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일 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보게 되면은 정기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지급 기간은 2020년 8월 중 지급을 하고, 신청 대상은 사업자, 종교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 제출서를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시고 미리 보기 해서 계산해 보기 해서 장려금이 얼마만큼 지급이 되는지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금액이 산정되어서 나오면 그 금액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기 신청 기간인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 신청 시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 2020년 8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으로 보게 되면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4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으로 보게 되면은 2019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표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2천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경우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으로 보게 되면은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이상인 가구. 그렇게 봤을 때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 자녀의 경우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지만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 보게 되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며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하고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2019년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 보게 되면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전화 아니면은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PC, 세무서, 우편 팩스, 장려금 전용 콜센터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로 ARS 1544-9944 전화번호를 누르고 장려금 신청 1번을 누르시고 개인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하고 신청하기 1번 누르시고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및 확인하시면은 신청이 완료됩니다. 손택스는 모바일로 하는 것이고 손택스 어플을 설치해야 되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누르시고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D7자리를 입력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PC에서는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온라인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 신청하고 제출서를 누르시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시고 간편 신청하기 들어가서 신청 요건 확인하시고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PC에 홈택스를 로그인 하시고 신청 제출서를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하고 일반 신청하기 클릭하고 신청 요건 확인하시고 인적사항 작성하고 소득명세서 작성, 그 다음에 신청 자격 확인되고 받으실 금액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 입력하고 신청 확인 및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접수증이 출력이 됩니다. 개별 인증번호 찾기를 보게 되면은 안내문 ARS 1544-9944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장려금 전용 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강주청, 대구청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개인 인증번호를 찾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알아볼 내용을 전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와 정기별 신청 대상자는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해서 한정되며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정기별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별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신청하지 않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종교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기 신청 시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3월에서 9월과 2020년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기한 후 신청 시 정기 신청분 장려금과 지급액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2020년 6월 2일에서 2020년 12월 1일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으며 장려금 지급도 10월 이후로 늦추어집니다. 네 번째,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다 신청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1명만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다섯 번째,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네, PC로 들어가서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PC의 홈택스를 신청해서 들어가시면은 신청 제출서를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클릭하고 근로장려금 미리 보기, 계산해 보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득이 없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하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국세청의 신청 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고, 다만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이면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한국 계좌번호, 신청인 본인의 명의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 또는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재산, 금융자산 제외되고 자료를 반영하여 잠정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재산, 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걸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지급되며, 소득세의 자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세액 공제를 차감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10%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등 장려금 감액 지급 사유도 존재합니다. 한편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 5월에 신청이 불필요하다 하면 4월 25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 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으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면 적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 11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금융감독원 13315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